제가 겪어보니까 3살 버릇은 확실히 80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아직 80 되려면 멀었습니다만 일단 입맛 가고요. 소비 습관 그대로 가고 친구 사귀고 노는 방식 요거 크게 안 변합니다. 저축 습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돼지 저금통 좀 채워본 친구들이 커서도 재테크 좀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직 은행원 하루 5분 머니로그의 저자이면서 유튜브 채널 개념 있는 희애씨를 운영하고 계신 인간 비타민 소니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우리 아기 때부터 부자 되는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그 입장하시는데 항상 그랬지만 전 진짜 뽀미 언니 들어오는지 네, 우리 오늘 뽀미 언니와 함께 뽀미 언니 모르나요? 요즘 뽀뽀뽀 안 하나요? 아유, 뽀미 언니와 함께 어딨어요? 그래요. 우리 저금하는 습관 어떻게 들여야 되는지 우리 누나한테 한번 배워볼게요. 사실 언니이자 누나지 아직 이모라고 하긴 좀 그쵸? 이모라고 부르면 뭔가 좀 미간이 찌푸러지는.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다 들어오세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경제교육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교육이라는 게 좀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만약에 차 안에서 랜드에 가다가 이거 듣고 있다. 그럼 언제부터 공부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숫자를 알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오가는 것의 기본은 결국 숫자잖아요. 그런데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교육을 하는 건 의미가 좀 적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화폐가 지폐와 동전으로 나뉘고 각각의 돈마다 가치가 다르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나면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인식시켜주고 돈의 가치, 돈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점을 교육을 하는 거죠. 실제로 유치원 보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치원의 형아반, 그 졸업반, 뭐 새싹반 말고요. 입새반 정도 갔을 때 졸업할 때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한 1,000원씩 가져오세요 해서 슈퍼에서 우리 물건 한번 사봐봐요. 어린이 친구들 그냥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간 있거든요. 그때쯤 한번 교육을 시작해 보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 돼지 한 마리씩 다 키웠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돼지가 어느 틈에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렸을 때 저금통에 돈을 모은다. 아니면 통장 계좌를 보여주면서 이것 봐. 너의 세뱃돈이 이렇게 불어나고 있단다. 요거 보여주는 거 도움됩니까? 도움이 되는데요. 마냥 저축을 하기보다는 이 저축을 하는 행위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요즘 펀세이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축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상품이나 그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아이들이 저금통에 한 푼, 두 푼, 이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도록 펀세이빙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역할을 해주시고 그리고 모은 돈으로 어떤 것들을 살 수 있는지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보람까지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면 확실히 효과 챙길 수 있겠죠. 요거 재밌네요. 요즘에 학원에서도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온라인 숙제가 많은데 만약에 네가 온라인 숙제 미션을 어디까지 하면 그 학원에서 쓰는 도토리 같은 거 주잖아요. 가상화폐. 그래서 학원 그 숙제하는 홈페이지 안에서 요 정도면은 마법 모자 살 수 있어. 이 정도면 날개 달린 구두까지 구입 가능해 해서 이렇게 동기유발을 해주는데 요새는요.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어쨌든 부모님들이 주식 계좌도 틀어주시고 네. 또 예금 계좌도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금 계좌를 만든다는 게 아이들한테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네. 이거 여기다 숫자가 올라가면 나한테 뭐가 좋은 건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초등학생이 됐을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예금 계좌 개설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각 은행에서 어린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직접 은행 창구에서 어린이들이 통장을 개설해보고 금융 업무까지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자녀 명의로 자 이게 네 거야 라고 이렇게 건네기보다는 같이 만드는 과정까지 참여하면 이게 내 거구나 라고 이게 소유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경제 공부에 함께 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참여를 시키는 거죠. 아 진짜요? 창구에 가면은 통장을 개설해보고 아이들이 금융 업무를 체험해볼 수 있는 그걸 해주는 데가 있어요? 네, 이게 은행별로 각 특별 지점이나 공간들을 마련해가지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거 괜찮은데요? 저기
잠실에 무슨 니아에 가야 해볼 수 있잖아요. 아, 네네. 돈 내고 해야 해볼 수 있는 요 은행원놀이 아니면 은행 가는 손님놀이 요걸 실제로 해볼 수가 있다. 요거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른이들 그리고 어린이들 다 같이 듣고 있거든요. 네. 꾸준한 저축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용돈을 주고 일종의 월급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관리해보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용돈을 언제부터 줘야 되냐. 이거 부모님들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네네.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쓰는 습관 들이는 거 아니야? 근데 남들은 또 다 준다고 하고. 그쵸. 이거 언제 시작할까요? 일단은 나이랑 상황을 잘 고려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니는 아이라면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갈 때 뭐 식사, 간식 비용 얼마 드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이 뭐예요? 너무 많다, 너무 적다? 기준이 정확하게 퍼센테이로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내가 쓴 것보다 남는 게 더 많다면 나 돈을 써도 이렇게 남네. 이거 화수분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느끼게 하면은 아이가 이 돈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느끼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정된 용돈을 사용하면서 내가 하나를 샀으면 하나를 살 수 없다. 포기하는 것도 있다.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경제 용어로는 기회비용이라는 이제 그럴듯한 단어가 있지만 아이에게 요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대신에 너가 한정된 이 돈 안에서 하나를 샀을 때 하나를 포기할 수도 있어. 이걸 포기할 만큼 이게 소중한 거니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려준다면 이 돈의 가치를 조금 확실히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포켓몬빵 사면 이거 액체 괴물은 못 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면 와닿을 것 같은데 어린이들에게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게 할 거냐. 이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용돈 기입장을 쓰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 용돈 기입장을 쓰면서 본인이 실패한 경험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네가 1,000원을 썼으면 1,000원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 1,000원을 썼으니까 남은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고 네가 1,000원 쓴 거에 대해서 후회해? 그럼 어떤 포인트에서 후회하는 거니? 이렇게 반성의 기회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반성해야 될 건 어린이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반성의 시간 급히 들어간다는 분들 계시는데 유튜브로 이런 의견이 있네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일주일에 용돈을 대체 얼마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희애님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니는 개수도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정해드린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제 제가 인터넷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우리 다른 아이들보다 좀 내 아이에게 적게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생각보다 후하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기준으로 한 80% 정도로 일단 줄이셔도 아이에게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애가 뭐 의식주 집에서 해결되고 그렇죠. 엄마가 간식 안 사줄 거 아니고 그래요. 이게 너무 많은 것보다는 좀 빠듯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돈 관리하는 습관들인데 좋다. 맞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금융 상품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올바른 저축 습관도 기르고 어린이를 우대하는 금리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어린이 전용 적금이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사실 혜택은 둘째치고 어린이 전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통장 표지에 그려져 있어서 아이들이 통장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가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일부 부모님들은 혜택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캐릭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느 은행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은행을 고르는 기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 친구가 뽀로로의 진심이다. 그럼 뽀로로로 가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금융상품 중에서 캐릭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고 치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반 성인이시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청약통장이지만 최근에는 아이들도 이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물론 성년 전의 저축 횟수는 계속 무한대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최대 24회까지만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아이의 먼 미래까지 생각하고 이 저축의 성향을 키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도 좋겠죠. 네, 그리고 또 펀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펀드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교육 면에서 사실 저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투자를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면서 저축과는 다른 개념인 투자를 가르쳐주는 데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자자 꿈나무가 아니라 이제 보니까 동등한 입장의 투자자였네요. 그렇죠. 어린이들도.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신선한 발언이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그게 뭐야 초딩이냐라고 했더니 진짜 옆에 있던 초등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죠? 초딩 비하 발언하지 마세요. 어른들보다 저희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진짜 충격을 받고 죄송하다고 그 어린이분께 급히 사과를 드리고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게 우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맞아요. 동등한 투자자다. 맞아요. 증시에서 우리 같이 투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색 앱, 이 투자를 도와드리는 앱 이런 것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은행에서 어린이 고객을 위한 금융 앱을 내놨는데요. 모바일을 통해서 부모와 주고받는 용돈을 기반으로 금융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부모는 자녀한테 모바일로 간편하게 용돈도 보낼 수 있고 또 정기적으로 금액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학습지를 다 풀었다거나 집안일을 도왔다거나 자녀와 협의한 아르바이트를 미션을 클리어했을 때 이걸 어플로 인증을 하며 부모님이 협의된 용돈을 보상으로 어플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축의 재미를 만들어준 그런 서비스인 거죠. 네. 네, 이 외에도 현재 다수의 은행이나 금융사에서 캐릭터 회사, 게임 회사 등 다양한 재미 요소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랑 콜라보 계획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또 앞으로 이 업계가 좀 더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나들이 가고 있는 전국의 어린이 투자자 여러분, 저희 잠시 교통정보 듣고 와서 어린이 투자를 위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네, 어린이 투자자들 지금 듣고 계신가요? 전국의 온갖 랜드로 가고 계신 어린이 여러분. 5508님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재희랑 재은이 엄마랑 같이 100주년 어린이날 나들이를 가고 있구나. 차 안에서 방송 듣고 있다고 축하해 어린이날. 전국에 지금 놀러 가시는 어린이 여러분 이름 죄다 보내주세요. 제가 최대한 읽어드릴게요. 옆에 인간 비타민 희애 언니가 어린이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실 거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었죠. 네,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성년 고객의 주식 계좌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투자회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성년 고객 수는 16만 3천 명으로 19년도 말에 4만 9천 명 정도 됐던 거에 비하면 무려 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배가 넘게 늘었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만 이제 9만 1,000개의 미성년 계좌가 신규 개설이 됐었고요. 1분기에도 17,000여 명이 계좌를 새로 만들었던 건데요. 우리가 나이대를 보면은 지난해 이후에 평균 9.4세의 미성년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면서 2019년에 평균 나이가 12.7세. 였던 거에 비하면 10.8세로 낮아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 투자자의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10.8세, 10살에서 11살 사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미성년 고객의 증가폭 이거 결국은 최근 들어서 장이 좋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 금융투자에 어릴 때부터 좀 교육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고객의 증가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주식투자 활성화와 그리고 공모주 투자 열풍이 불었었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영향이 크다라는 분석이 다수고요. 단순히 계좌에 개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식을 증여를 한다거나 함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재테크 조기 교육에 나서는 부모님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어린이 투자자 여러분, 또 누가 올랐나요? 그래요. 2년 만에 경주 여행 가고 있는 11살 안우진입니다. 누나 목소리 이뻐요. 여기서의 누나는 아마 희애 누나겠죠? 지금 난리 났어요. 뽀미 언니는 우리 세대 표현이고요.
대박. 헤이진인 줄. 헤이진이 누군지 아시죠? 헤이진이 이렇게. 그래요. 우리 경제교육계 헤이진이 언니, 진이 언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89님, 현서 현승이 1박 2일 낚시 캠핑 가요. 부러워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정답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이쪽이 아닌 것 같아요. 잘 알아보고 다시 보내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저축 습관과 금융상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좀 가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반면에 중고등학생 청소년이다. 경제활동은 안 하는데 솔직히 돈은 많이 쓰는 시기예요. 맞아요. 이때부터 뭐 온갖 거 사들이기 시작하고 저축, 소비, 부모가 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줄어들거든요. 맞습니다. 요때쯤에는 어떻게 교육하면 좋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가 뭔가를 해준다. 라는 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를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BTS를 좋아한다. 그럼 BTS 앨범을 사기 위해서 같이 적금을 한번 가입을 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수시로 저축 금액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고등학생쯤 됐으면은 이 돈을 소비하는 문제에 있어서 훨씬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기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 등의 졸업 후 진로를 고려해서 네가 이 대비한 저축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우리가 계획을 함께 세워보자. 이런 식으로 관리, 점검을 하도록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요. 이 친구들이 조언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텐데. 간섭으로 받아들이기 있기 없기. 안 됩니다. 그 사이에도 문자 많이 오고 있네요. 0899님 어린이날 6살 아가가 가고 싶다는 남산 케이블카 타러 가고 있습니다. 도준이 어린이날 축하해 즐겁게 놀아보자. 우리 희애 누나가 한번 불러줄까요, 도준이? 도준아 어린이날 축하해. 지금 혹시 무슨 음성 변조 장치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죠? 제가 빠르게 헬륨을 마셨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삼공주, 연하, 연희, 연재, 아빠밭에서 알바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예쁘다 해주셨어요. 여기 청년 농부 그 삼공주 집인데 아이들이 하우스 농사 도와준다고 합니다. 물정을 모르는 애들이 제로섬 게임에 들어가는 거 걱정된다. 투자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게 가이드를 잘 해주시면 무리한 투자가 아니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무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층까지도 사실 교육 못 받고 들어가는 분들 많습니다. 계실 텐데 요 시기에 재테크는 왜 중요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특히나 자발적으로 저축, 재테크 등의 금융활동이 가능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현실적인 재테크를 해야 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나이대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재테크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정말 장기적으로 크게는 노후까지도 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저축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 운용에 대해서 지식 습득부터 그러니까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지식 습득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재테크가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대학생이다, 청년이다, 아직 취업은 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재테크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면 좋은데 가계부 앱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앱을 활용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가계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쓰던 용돈 기입장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항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점검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종 가계부를 과거의 소비 내역에 대해서 기록한다라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소비 내역을 바탕으로 내가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점검하는 게 가계부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욕심을 내본다면 통장 쪼개기까지 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장을 목적에 맞게 분류해서 소비에 맞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비 통장 하나, 비상금 통장 하나, 저축 통장 하나 이렇게 3개의 통장으로 나눠서 한 달에 용돈 혹은 아르바이트 급여를 각 목적에 맞게 배분을 하고 이 해당 통장에 있는 예산 내에서만 소비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거죠.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만 우대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도 있죠. 있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새 정권이 들어서면 아마 더 많은 상품들이 나올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청년소득 공제 장기펀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에 소득이 있는 청년이고요. 이 소득 기준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되면 세테크가 정말 중요해지잖아요. 이 세금 면에서 3년간 최대 5년, 이제 연간 최대 600만 원 납입이 가능하시고요.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 저축계좌도 있는데요. 네. 나이대는 똑같고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600만 원에서 2,400만 원의 소득을 충족하신다면 우리가 저축하는 것에서 최대 3배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1년 저축을 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근데 3배로 추가로 지원을 받으면 36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480만 원의 목돈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런저런 팁들 많이 배웠는데 우리 희애님 앞으로도 우리하고 같이 해주실 거죠? 아, 물론입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가지고 우리 희애님하고 같이 만날게요.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개념 있는 희애 씨의 손희애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